그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요, 자녀들이요 부속품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어쩔 거야, 내가 이렇게 강행하면은 나중에 박세리도 동의해 줄 수밖에 없을걸? 나를 설마 깜빵 가게 하겠어?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박세리 선수이자 지금은 재단 이사장이죠.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일로 기자회견까지 하고,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월 18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가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는데요. 박세리 씨는 이 부친의 오랜 채무를 자신이 좀 해결해 왔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었다고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채무도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께 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꽤 오랜 시간 아버지의 채무를 박세리 씨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결을 해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박세리 씨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오늘 이후로는 아버지와 관련된 그 어떤 관여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질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박세리 씨가, 정확히는 박세리 재단 측에서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한 거는요, 지난해 9월부터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무소 위조와 위조사무소 행사죄 혐의를 좀 발견을 좀 했고, 이 때문에 고소까지 진행했으며, 그 사건들이 조사를 좀 거친 후에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라는 것을 한 것이죠. 이 송치란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 측에 죄가 있다,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검찰의 검토를 거쳐서 법원으로 기소되는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자,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요, 이렇게 가족끼리 고소하고 어떤 소송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부모지간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요. 사기나 이런 횡령, 가족을 고소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절도죄, 딸이 아버지 것을 훔쳐간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딸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딸을 사기친다든가,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적인 범죄를 딸이 아버지를 고소하거나 아버지가 딸을 고소하는 것은 우리 법 감정상 맞지 않다라고 해서 친족상도례로 막고 있어요.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제 고소를 좀 하는 게 박세리 재단 측에서 고소를 한 사문서 위조 또는 자격모형 사문서 위조, 이런 걸로 고소를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친족상도례가 좀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가족에게 어떤 기망을 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고소도 하기 어렵고 수사조차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현재 법 체계예요. 경제범죄로 고소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신에 뭐 문서 위조 이런 것까지 맡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서 위조나 이런 자격모형 사문서 위조, 이런 걸로는 고소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죄목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레퍼토리는 그래요. 정확히는 이 박세리 재단 측에서 이 박세리의 아버지가 이 박세리 씨 또는 박세리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누군가가 도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언제 인지했을까? 어떤 계약에서 이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 씨의 인장이나 또는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이용해서 도장을 찍고 어떤 행사를 했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자격을 모용하고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인을 찍는 것, 이 자체로 그냥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해자는 사실 그 상대방이죠. 마치 자기의 딸에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또는 재단 이사장에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 직인을 활용해서 도장을 찍고 그걸 상대편에게 줬으니까 이거는 완성된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는 상대방이고 박세리 씨 부친의 제목은 사기죄가 되어야 되는 게 원론적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층에서 아무래도 박세리 씨의 아버지니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세리 씨나 박세리 재단 측에 나중에 좀 확인을 좀 해봤을 겁니다. 근데 박세리 씨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재단에서도 그런 거를 허용한 적이 없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세리 씨나 박세리 재단 측에서는요, 선택지가 둘로 나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계약의 성립을 인정을 하고 책임을 져주든가, 반대로 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박세리 씨의 부친이고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위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계약의 책임을 져야 되는 수가 발생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위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 계약에 얽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이 하는 방법이 사문서 위조, 나는 이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때 사실 큰 선택이 필요하죠. 사실 남인 경우에야 나는 직인 찍은 적 없어요, 당신 사기 피해 당한 거예요, 위조한 그 사람 내가 사기죄나 뭐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할게요 라고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다 보니까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건데, 박세리 씨 측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동안에 그 부친이 이런 식으로 좀 벌려놓았던 사업이라든가 박세리 씨 이름을 이용해서 또는 도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행위를 했던 것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형사적인 책임은 안 지도록 본인이 어느 정도 떠안고 책임을 졌던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이사장의 직인까지 좀 도용을 해서 재단 이사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안 된다, 딱 선을 긋고 결단을 한 끝에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이기 때문에 상대편도 충분히 믿을만하고, 설마 이거를 아버지 일인데 발뺌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책임을 져주겠지 라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단호하게 내가 사문서 위조를 당했다라고 강력하게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박세리 씨 측에서 먼저 재단 측에 건의를 해서 우리 아버지 고소하자 라고 했던 것 같고요.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밝히셨죠. 사실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그런 사기 피해자들이 생겼던 것인데 그걸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예요. 본인도 부친에 대한 어떤 애틋한 정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 불례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반면에 바로 상대방이지, 박준철 씨,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요,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본인이 박세리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나죠. 부모니까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식의 명의를, 그 도장을, 또 재단 이사장 직인을 마음대로 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 인식이 좀 보여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혐의에 대해서 그 도장을 몰래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박세리 재단 설립 전에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 만든 도장을 사용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가 다릅니까? 그 계약서 문건은 재단 이사장 명의로 만들어진 문건일 거고요. 거기에 어떤 재단 이사장이라고 좀 기재를 한 후에 이미 위임이 끝난 도장을 이용해서 마치 위임이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있는 것처럼 찍었겠죠.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사문서 위조가 맞고 자격모형 사문서 위조,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준철 씨,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현재 재단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바가 없고, 또 박세리 씨와 관련된 어떤 위임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을 모용하고 또 사문서 위조하고 행자까지 한 죄책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의 명예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다거나 자녀에게 채무를 덮어씌우려던가 하는 그런 사건에서는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요, 자녀들이요, 부속품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어쩔 거야, 내가 이렇게 강행하면은 나중에 박세리도 동의해줄 수밖에 없을걸? 나를 설마 깜빵 가게 하겠어? 라는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말 단호히 끊기 위해서는요, 사문서 위조, 가능한 어떤 죄책을 좀 찾아서 단호하게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책임도 덤타기 쓰고 이런 굴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 이런 대처가 반드시 좀 필요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세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딸로서의 내가 아니라 재단 이사장으로서 고소를 했다고. 재단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같이 좀 피해를 주고,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선을 넘었다고 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 또 기저해경까지가 좀 필요한 정도의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도 결국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고소와 기자회견에 이른 게 아닌가 싶네요.